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수원에 대해서 한번 수원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수원이 조금 이제 처음부터 조금 별로 재미없는 내용인데요.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듭제곱은 너희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A라는 수를 두 번 곱하면 A제곱이 되고요. A라는 수를 n번 곱하면은 A의 n제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배웠었죠. 그 다음에 이제 거듭제곱근이 조금 말이 어려운데 이 두 가지를 조금 암기를 해 주시면은요 그래도 조금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A의 n제곱근이라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n제곱은 A라는 말이 있습니다. A의 n제곱근이란 말은 어떤 수를 n제곱해서 A로 만들라는 말이고요. n제곱근 A라는 거는 n 루트 A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예로 5의 4제 이렇게 돼버리면은 우리는 어떤 수를 4제곱해서 뭘로 만든다? 5로 만드십시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거를 조금 제가 16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실수랑 허수의 개념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은 x의 4제곱이고요. 16은 2의 4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여기서는 허수가 몇 개가 나오죠? 허수가 2개가 나오고요. 여기서는 실근이 몇 개가 나오죠? 2개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5제곱근이라고 하면은 어떤 수를 5 루트 그다음에 2 이렇게 써 주신다라는 거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꼭 알고 있으셔야 되는 부분이 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실근의 개수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요. 이제 예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x의 n제곱근이 a의 n제곱근을 이렇게 표시를 했죠. 그러면은 이 x의 n제곱이 이렇게 a가 되는 경우에 크게 이 n이 짝수 형태일 때랑 그 다음에 이 n이 홀수 형태일 때의 실근의 개수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n이 짝수일 때는 어떤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y는 x의 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놓고서 이 a라는 값은 우리가 하나는 이렇게 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 a가 의미하는 거는 y값이죠. 그래서 이 y값이 a가 의미하는 게 0보다 클 때가 있고요. a가 0일 때도 있고 a가 0보다 작을 때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교점이 두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랑 그 다음에 이 직선과 교점이 두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근이 몇 개다? 실근이 2개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면 되고요. 얘는 교점이 1개이기 때문에 실근이 1개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 얘는 만나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실근이 0개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x의 4제곱하고 얘를 5라고 하면은 자 짝수죠. 짝수고 5면은 요 케이스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근이 몇 개가 나온다? 실근이 2개가 나오겠죠. 그쵸? 그 다음에 x의 4제곱이 0입니다 라고 하면은 얘는 이 케이스에 들어가기 때문에 0이라는 실근이 하나가 나오고요. 짝수인데 마이너스 3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는 음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수를 짝수 제곱해서
음수가 나온다라는 거는 허근이 4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실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홀수인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요, 이렇게 y는 x도 좋고요, y는 x 세제곱도 좋습니다. 이렇게 그려놓고서 a가 0보다 클 때의 교점이 1개, a가 0일 때의 교점이 1개,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도 교점이 1개죠. 그래서 우리가 홀수일 때는 세제곱이 1입니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도 실근이 몇 개가 나온다? 1개만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되고요. 얘는 하면씩 b가 0보다 작기 때문에 허근이 2개 나오겠죠. 그 다음에 x 세제곱이 0입니다 라고 하면은 실근은 1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인수분해 하시면은 이렇게 근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실근이 또 하나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짝수일 때는 이 a가 0보다 크면은 실근이 2개, a가 0이면은 실근이 하나, a가 0보다 작으면은 실근은 존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a가 0보다 크면은 실근이 1개, 홀수일 때는요, 홀수일 때는 1개, 1개, 1개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필수 예제 1번으로 가보시면은요, 자, 27의 세제곱근이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a의 n제곱근을 기억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수를 세제곱해서 27을 만드십시오 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세제곱이면은요, 세제곱이면 근은 무조건 몇 개죠? 근은 무조건 3개입니다. 그쵸? 자세히 따져보면 어떻게 되죠? 자세히 따져보면 우리가 세제곱이면은 실근은 무조건 1개고요. 그러면은 근이 3개인데 실근이 1개뿐이면은 허근은 몇 개가 되죠? 허근은 2개입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물론 인수분해를 하셔가지고 직접 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27의 세제곱근은 3이래요. 근데 만약에 실근이라고 하면은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27의 x의 세제곱이 27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얘를 인수분해 하면은 실근 3인 실근 1개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허근 2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27의 세제곱근이 실근은 3입니다 라고 하면은 맞는 말이지만 실근이란 말이 없죠. 그래서 27의 세제곱근의 근은 3개가 언급이 돼야 되는데 1개뿐이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얘는 틀린 말이죠. 자, 마이너스 16이 4제곱이래요. 그럼 우리는 어떤 수를 몇 제곱하죠? 어떤 수를 4제곱해서 마이너스 16이다 라고 하면은 근은 4개가 되겠죠? 그쵸? 근은 4개인데 허근이 4개가 되지만 마이너스 16이라는 거는 이쪽에 와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근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그 다음에 n제곱근 36이라는 건 뭐가 되죠? 우리가 n 루트 36이 되겠고요. 얘는 6이 하나죠. 그쵸? 얘는 아니죠. 얘는 무슨 의미죠?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36이 돼서 뿔만 6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얘는 잘못된 거고요. 3의 n제곱근이래요. 어떤 수를 우리는 n제곱해서 3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n이 호수래요. n이 호수면은 우리는 이 놈의 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실근은 1개가 되겠죠. 실근이라는 게 언급이 됐죠. 근데 짝수면 몇 개가 되죠? 2개가 되겠네요. 그쵸? 근데 또 실근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근은 몇 개가 되죠? 몇 개가 될까요? n개가 돼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요런 개념으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은 뭐 되겠죠. 자, 지수의 이제 연산 중에서 조금 어려워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는 6가지 성질, 그다음에 또 뒷부분에 뭐
몇 개의 성질이 나오는데 이 성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자유자재로 쓸 줄 알아야지만 이제 앞부분의 지수의 연산이 좀 편해집니다. 얘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m 루트 a를 다시 n 제곱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이 a가 됩니다. 즉 요놈이랑 어떻게 될까요? 약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3루트 a가 있고요, 얘를 내가 6제곱 하신다라고 하면은 얘랑 약분하면은 2가 되겠죠. 그래서 요 루트는 없어지고요, a 제곱이 남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6루트 a고 내가 세제곱입니다 라고 하면은 얘랑 약분이 되기 때문에 2가 되겠죠. 그래서 2루트 a 이렇게도 쓰지만 우리가 2라는 거는 너무나도 자주 나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 써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루트 a라는 거는 얼마가 숨겨져 있다? 2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 반드시 좀 알아두시고요. 자, n루트 뭐 2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의 세제곱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거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랑 똑같은 숫자가 나오면은 우리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은 얘네들을요 한 곳에다가 이렇게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4고요. 얘는 2의 4제곱이 돼서 없어지고 얼마가 됩니까? 이렇게 2가 됩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랑 모양이 똑같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얘네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성질이 있냐면은요, 이렇게 나눈 거를 우리가 합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4루트 5의 제곱 4루트 5의 6제곱 이렇게 돼버리면은 우리가 4고요 5의 제곱 5의 6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얘랑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빼주시면 되겠죠. 그쵸? 얘는 6개가 있는 거고 2개가 있는 거니까 얘랑은 빼주시면 몇 개가 남죠? 4개가 남죠? 그래서 얘랑 약분이 되기 때문에 5의 1제곱이 남겠죠. 그쵸? 그래서 뭐 다시 하나 또 예를 들어준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얘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얘랑 합으로 배웠었죠? 그래서 2의 5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은 얘네 둘의 합이니까 8이 되고요.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a의 m 빼기 n이고요. 즉 2의 5제곱 나누기 2의 세제곱은 2에서 얘를 빼주시면 되니까 2의 제곱 이렇게 써준다는 거 뭐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어떻게 되냐면은요, 우리가 3개를 할까요? 3개의 그 다음에 a가 있으면은요,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렇게 밖에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얘랑은요 항상 우리가 곱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3이라 그럴까요? 3루트 4루트 2라는 거는 얘랑 곱하니까 얼마죠? 12루트 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랑은 서로 이렇게 약분이 가능합니다. 약분이 가능하고 여기에 남는 거는 n이고요. 여기에 남는 거는 m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반대로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4루트 그 다음에 뭐 a의 6제곱 이렇게 돼버리면은 얘랑은 약분하면은 2분 3이기 때문에 2루트 a의 세제곱 이렇게도 쓸 수도 있지만, 또 내가 여기다 4를 곱하고 여기다 4를 곱해도 되겠죠? 그쵸? 그럼 얘는 8이고 루트 a의 12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명드렸던 6가지 성질은 연습장에다가 한 3번씩 써서 암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까먹으셨다라고 하면은 다시 써주면서 암기를 해 주십시오. 자, 이제 필수 예제 2번의 거듭 제곱근의 계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산을 봤더니 사랑 이렇게 다 맞춰져 있죠. 우리가 이렇게 배우지 않았을까요? n-a 곱하기 n-b는요 n-ab입니다 라고 이렇게 배웠었죠. 그러면 얘랑은 4는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3 곱하기 27은 3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우리가 또 어떻게 배웠었죠?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은 a의 x 더하기 y 이렇게 배웠고요. a의 x제곱 나누기 a의 y제곱은 a의 x 빼기 y 이렇게 배웠었죠. 그럼 얘는 1이 있는 거고요. 얘랑 더하면은 3의 몇 제곱이 됩니까? 3의 4제곱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n 루트 a의 n제곱 같은 경우는 얘랑 없어지기 때문에 a로 나오겠죠. 그래서 얘랑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 얘는 얼마가 됩니까? 얘는요. 우리가 4가 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도 똑같죠. 16이라는 거는 2의 몇 제곱이 되죠? 2의 4제곱이 되고요. 얘랑 없어져서 얼마가 남죠? 2가 남기 때문에 답은 2입니다 라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눗셈 이전에 우리가 n 루트 a가 있고 m제곱은요 n 루트 a의 m제곱 이렇게 배웠었죠. 그래서 요 수를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나누기래요. 분모로 보냅시다. 25는 5의 제곱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얘랑 똑같은 성질을 나눗셈에 그대로 적용을 해 주시면은 n 루트 a분의 b입니다 라고 배웠었죠. 그러면 나눗셈을 해 주시면은 얘가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요? 3 루트 5의 제곱 5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나눗셈이래요. 그럼 지수에 뭘로 바뀝니까? 뺄셈으로 바뀌겠죠. 그러면은 5가 되죠. 5에서 1을 빼니까 얼마가 됩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얘랑 딱 없어지니까 결국은 얼마가 되죠? 5가 되겠죠. 자, m이 있고요. 루트 m이 있고 a가 있으면은 m 루트 a 이렇게 바뀐다라고 했었죠. 자, 3이 있고요. 얘는 원래 얼마가 있는데 2가 있는데 우리가 귀찮아서 안 쓴 것 뿐이죠. 3이랑 2랑 곱하니까 얼마입니까? 6이죠. 자, 64는 2의 6제곱이고요. 없어져서 얼마가 남습니까? 2가 남겠죠? 그래서 5 더하기 2 했더니 7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요. 이번에는 3, 4, 12 다 다르네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n이 있고 p가 있고요. 루트 a가 있고 m이 있고 p가 있으면은 이 p랑 약분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n이고 루트 a, m 이렇게 되겠죠? 그럼 반대로 제가 여기다가 p를 곱하고요. 여기다가 p를 곱해도 상관없겠죠? 그러면은 자 3과 4, 12의 최소 공배수는 12이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얼마를 곱할 거냐면요 4를 곱하고 여기다가 4를 곱하겠습니다. 여기다가는 3을 곱하고요 여기다가 3을 곱하겠습니다. 그러면은 12 다 똑같죠? 그러면 x고 2 곱하기 4니까 8제곱 곱하기 12고요 x고 9 그 다음에 12고 x고 7 이렇게 되겠네요. 자, 12로 맞춰줘서
x도 8 곱하기 9 곱하기 7이니까 우리 얘네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죠? 합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10이고요. 루트 17, 7이니까 24가 되겠네요. 자, 똑같이 요 성질을 적용해서 10이랑 약분이 되면은 x의 제곱이 남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5가 되고 2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런가 요런걸 어떻게 할 수 있죠? 곱할 수 있겠죠. 10 루트 x가 되겠고요. 5랑 3이랑 곱하면은 15 루트 x. 3과 5 곱하면은요 15고요. 자, 2가 숨겨져 있는 거죠. 3과 2 곱하면은 2가 숨겨져 있고요. 2랑 3 곱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얼마가 됩니까? 1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2-2번 조금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이 문제들은 거의 다 얘랑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줘서 약분을 시키는 문제인데요. 일단은 밑이 다 다릅니다. 8은 2의 세제곱이고요. 4는 2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2의 세제곱으로 만들어 주시면은 2의 세제곱의 6제곱은 2의 얼마가 되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었죠. A도 M, N이 됩니다 라고 배웠기 때문에 자, 그럼 일단은 이렇게 되겠네요. 2의 제곱이고요. 2 곱하기 15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2의 세제곱이고요. 2의 제곱이고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요놈을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랑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2의 6제곱으로 묶어 볼게요. 그럼 얘는 2의 30이 되겠고요. 2의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럼 요놈과 요놈이 어떻게 됩니까?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없앨 수 있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루트 9 얘가 남겠죠? 그럼 얘는 2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2랑 6이랑 약분하면 3이 돼서요 2의 세제곱입니다. 그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3이고요 2고요 그럼 얼마가 되죠? 6이고요 2의 4제곱 플러스 1 2가 숨겨져 있고요 2랑 3이랑 하니까 6이고 4는 뭐 2의 제곱 이렇게 합시다. 자, 8은 2의 세제곱이죠? 2의 세제곱이니까 얘랑 없어져서 얼마가 남죠? 2가 남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6이고요. 얘를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어차피 2라는 거는 얘랑 없어지면은 2만 남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왜냐면은 얘네들이 6 지수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저는 또 어떻게 한다? 얘를 뭘로 묶어가지고 분모랑 똑같은 모양을 만들까 고민을 해봤더니 6이고 2의 제곱을 이렇게 해봤더니 얘는 1로 변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면 얼마로 변하죠? 이렇게 변하겠죠. 얘랑 곱하면은 2 더하기 4가 돼서 얼마가 나오죠? 6이 나오겠죠? 그럼 얘랑 약분이 되겠네요. 그럼 남는 거는 얘가 되고요. 6이랑 2는 약분돼서 얘는 1이 되고 얘는 3이 되기 때문에 3 루트 2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그래서 항상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이런 유형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묶어 주었을 때에 분모랑 분자를 우리가 약분할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자, 이제 필수예제 3번을 보시면은 거듭제곱근의 배소 비교인데요.
자, 3이 있고요, 4가 있고요, 6이 있습니다. 제가 얘네들을 12로 맞출 건데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4를 곱했고 여기 1이 있고요, 4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는 3이 되고요, 1이 있고 3이 되고요, 2가 있고 1이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의 4제곱이 되고요, 3의 세제곱이 되고요, 5의 제곱이 되겠네요. 2의 4제곱 16, 3의 세제곱 27, 5의 제곱 25. 제일 큰 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3-3의 대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소를 비교할 때 A에서 B를 뺐을 때에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A가 B보다 큽니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우리가 이게 1보다 큽니다 라고 하면은 B가 A보다 큽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요 방법으로 이 문제의 대소를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A에서 B를 빼면 어떻게 되죠? 지금 2 루트 2에서 루트 2를 빼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에서 얘를 빼면은 마이너스 3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2가 숨겨져 있고요. 2랑 3이랑 같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3, 2 이렇게 되겠죠. 이제 6, 2의 세제곱은 8이 되고요. 6이고 3의 제곱은 9가 돼서 9가 8보다는 더 크기 때문에 음수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랑 C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뭐 B랑 C랑 비교를 해도 상관없고요. 자, 그러면은 자, 얘에서 얘를 빼니까 어떻게 되죠? 2가 되고 3 루트 3이 되고요. 얘에서 얘를 빼면은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2로 묶어버립시다. 3 루트 3이 되겠고요. 루트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2 하고요, 2. 그 다음에 여기 2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3으로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9가 되고 8이 되기 때문에 얘는 0보다 크죠. 그러면 A가 C보다 더 큽니다 라고 해줄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순서를 봤더니 B가 제일 큰 수고 그 다음에 A, C 이런 순서가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제 필수 예제 뭐 4번을 보시기 전에 뭐 지수의 기본적인 공식은 뭐 이런 게 있죠. 부분 합으로 바뀌고요. 나눗셈은 빼기로 바뀌고요. 이름은 식으로 바뀌겠죠? 뭐 나눗셈에서도 A고 B의 N제곱 같은 경우는 A의 N제곱, B의 N제곱 뭐 이렇게 된다라는 기본 성질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모르시는 분 또는 까먹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좀 연습장에다가 써서요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봤더니 자, 이제 6, 18, 16. 자, 얘네들은 다 2랑 3으로 미술을 한번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6이라는 거는 2 곱하기 3으로 바꿀 수가 있겠고요. 18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9 곱하기 2가 돼서 2 곱하기 3의 제곱. 16은 2의 4제곱이니까요.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2가 되고요. 3분의 1, 3이고 3분의 1, 2가 돼서 3분의 2, 3이고 3분의 4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얘를 여기다가 적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A, B의 N제곱은 A의 N제곱, B의 N제곱 이런 성질을 활용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4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얘랑은요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나눗셈이니까 제가 분모로 보내버리겠습니다.
곱하기 2로 3분의 4 곱하는 거 얘에다가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자 이제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2는 이끼리 우리가 연산하고요. 위치 3인수는 3인수끼리 연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랑 얘랑은 곱하는 관계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죠? 더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나눗셈이니까 빼주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은 나눠주는 관계니까 빼주는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2부 어떻게 됩니까? 3분의 5에서 3분의 2를 빼니까 3분의 3이고 1이 되겠네요. 3분의 1에서 3분의 4를 빼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우리가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어떻게 배웠습니까? a분의 1 이렇게 배웠죠? a의 마이너스 2제곱은요 a의 제곱분의 1 a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은 a의 3분의 2 제곱분의 1 이렇게 배우셨죠? 그러면 얘는 3분의 1이 되기 때문에 3분의 1 곱하기 2가 되니까 3분의 2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자 항상 모든 연산은요 항상 안에서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얘랑 얘랑 먼저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안에부터 연산을 해 주셔서 마이너스 1에다가 4제곱을 하면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3의 4제곱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얘랑 얘랑 연산하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어떤 연산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랑 얘랑 곱했더니 3이 되겠죠.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27입니다 라고 이렇게 연산하면 어떻다? 틀리죠. 우리는 어디서부터 연산을 해주죠? 안에부터 연산을 해줘서 3의 6제곱 2분의 1 얘랑 얘랑 곱하면은 3의 세제곱이 돼서 얼마가 됩니까? 27 이렇게 연산을 해주셔야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이라는 거는 3의 세제곱이죠. 125라는 거는 5의 세제곱이 되기 때문에 저는 얘를 3분의 5의 세제곱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3분의 2 이렇게 해주시면은 또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가 되죠? 2가 되겠죠. 그래서 3분의 5의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랑 얘랑 연산하니까 3의 제곱이고요. 3의 제곱, 5의 제곱, 띵띵 약분하면 얼마? 25 이렇게 연산되겠죠. 그래서 요 성질 나중에 시험 나와서 틀리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자, 이제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자, A로 루트 그 다음에 B고요. 여기다 M이라고 합시다. M이고 A고 B 이렇게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는 N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우리가 쪼갤 수가 있냐면은 이 M제곱을 여기다가 한번 적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런 걸 요쪽에다가 한번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M 루트 MP 이렇게 우리가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고 했었죠? MN 루트 B 이렇게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가 한번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3 루트 4가 되고요. 3과 4에다 적용하니까 12 루트 이렇게 되겠죠? 곱하기 4고요. 자, 32는 얘 몇 제곱입니까? 5제곱? 얘도 만들게요. 3과 12, 4 최소공개수는 12가 되기 때문에 4가 되고요. 4가 되고요. 3이 되고 3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12가 돼서 2의 8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다 밑이 맞기 때문에 얘네들을 자 8이고 그 다음에 2의 8제곱이죠. 2의 15제곱
12가 되고요. 1이 있죠? 9개, 15개 더하니까 24개가 되겠네요. 약분하고 약분하면은 2가 돼서 2의 제곱 이렇게 연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놈을 이렇게 해봅시다. 이제 두 번째. 얘는요, 제가 얘를 분모로 보낼게요. 분은 3의 세제곱이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자, 얘랑 우리는 어떨 수 있죠? 곱할 수 있죠?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띵 적용하면은 루트 2 곱하기 루트 2 곱하면은 2가 되고요. 루트 6 곱하기 루트 2는 2루트 3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3이고 2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얘랑은 서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a의 n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n 더하기 n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곱하면 어떻게 되죠? 3에 2 빼기 2루트 3 더하기 2루트 3 이렇게 돼서 얘랑 없어서 3의 제곱만 남겠죠. 그래서 5의 제곱분의 3의 제곱이 있으니까 25분의 얼마가 되죠? 9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4-2의 첫 번째 문제를 해 드릴 텐데요. 얘는 여기 2가 하나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2를 제가 여기다가 먼저 적용을 해보면요. 루트 a가 되겠고요. 얘랑 또 곱할 수 있겠죠. 그래서 6 a의 제곱 루트 a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다시 루트 a 그대로 두고요. 이 6이라는 수는요, 우리가 여기에다가도 한번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숨겨져 있는 거죠. 여기다가 적용하면 얼마가 됩니까? 12가 되고 a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12구 6이고 2가 되니까 12로 맞추어 주시면은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가 2를 곱하니까 얘는 2의 제곱,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12구 그대로 되겠네요. 그럼 이제 12로 맞췄으니까요. 자, a의 6제곱, a의 4제곱, a의 세제곱입니다. 13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죠? 12분의 13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n 루트 a의 m제곱은 이렇게도 항상 여기 앞에 있는 수는요, 그러니까 분수꼴로 바꿔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2 루트 a의 13이라는 거는 a로 13에다가 12분의 1이 되고요. a는 12분의 13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자, 이제 필수예제 5번. 우리가 이제 합차 공식 다 알고 계시죠? 항상 얘를 써주고 여기 뭐가 오죠? 제곱이 되죠. 그래서 얘를 써주시고 제곱 된다는 거. 그러면은 얘부터 해볼까요? 여기 뭐가 돼? 제곱 되겠죠? 얘를 연산하면은 이거 A B가 되겠고요. 다 아시는 거니까 A 빼기 A 플러스 B는 A제곱 빼기 B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은요, 우리가 A 플러스 B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AB B의 제곱 이렇게 연산이 가능하고요. 이 세제곱은 A 빼기 B A제곱 이렇게 우리가 연산이 가능하죠. 그러면은 잘 봤더니 자 이제 얘를 내가 x라고 하고 얘를 y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x고 y면은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이런 꼴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x 플러스 y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이라는 거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x 자리에 얘가 되기 때문에 a의 3분의 1의 세제곱 b의 마이너스 3분의 1의 세제곱이 돼서 a 빼기 b 곱하면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5-2의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자, 제가 얘를 통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통분하면 합차관계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1-a의 4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a의 4분의 1이 되고요. 여기에다가는 1 플러스 a의 4분의 1제곱 1-a의 4분의 1 해서 이랑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겠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1-a고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원래는 이제 1 써주시고 a 4분의 1 써주고 제곱 이렇게 하는 건데 1의 제곱은 1이고요. 얘를 해주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1이랑 1 더하니까 얼마가 되죠? 2가 되겠죠. 그렇지. 얘랑 얘를 연산해주면은 얘도 합차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얘를 제곱하고 얘를 제곱해주니까 1-a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뭘 곱해주면 되죠? 요 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1-a의 2분의 1 더하기 여기다가는 뭘 곱해주면 되겠죠? 아니 얘에다가 뭘 곱해주면 되겠죠? 얘를 곱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이 식으로 1-a고요. 얘랑은 부호가 반대고 2 더하기 2는 4가 되겠네요. 최종적으로 1 플러스 a 4 합차 관계죠. 1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곱해주면은 8이 된다라는 거 가정을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다 곱해주고 곱해주면은요 4a 마이너스 4a는 없어지기 때문에 8이 남는다라는 거 이렇게 연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필수 예제 6번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곱셈 정리랑 관련되어 있고요. 자,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은요 x의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제곱하면은 우리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얘를 제곱하면은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1제곱 2배에 얘랑 곱은 1이니까 곱하기 1 해서 2가 생기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얼마만큼 빼주면 됩니까? 얼마만큼 빼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4를 대입하면은 16에서 2를 빼주기 때문에 14입니다. 라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또 얘랑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요? x제곱 플러스 x의 마이너스 2제곱은 앞에서 했던 방법 그대로 얘를 제곱해주고 마이너스 얼마? 2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4의 제곱이니까 196에서 2를 빼니까 194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요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3ab a 플러스 b 다 기억나시죠? 그럼 x 2분의 1제곱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제가 세제곱하면은 똑같이 얘가 a 역할을 하는 거고 얘가 b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를 세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2분의 3. 그 다음에 얘를 세제곱하면은요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3 역수 관계입니다. 곱하면 1이죠. 그 다음에 x의 2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앞에서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얘는요 4의 세제곱이니까 64.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걸 그냥 제가 a라고 쓸게요. a고요 4죠. 3 곱하기 4는 10이고요
A는 얼마가 된다? 5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필수 예제 7번을 보시면은 A의 2x제곱이 5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A의 x제곱을 곱하고요. 여기다가 A의 x제곱을 곱해 주시면은 이 A의 x제곱, A의 x제곱은 A의 2x제곱이고요. 역수관계입니다. 곱하면 얼마가 되죠? 1이 되겠죠? 곱하면은 A의 2x제곱이고요. 곱하면은 역수관계이니까 1. 문제에서 5라고 나와있죠? 5 더하기 1, 그 다음에 5 빼기 1, 6분의 3은 얼마가 되죠? 3분의 2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뭐 얘도 뭐 똑같습니다. 곱해주시면은 A의 x제곱을 곱해주시고 A의 x제곱을 곱해주시면은 얘랑 곱하면 뭐가 되죠? A의 2x제곱이고요. 역수관계이니까 곱하면은 1 곱하면은요 A의 4x제곱이고 곱하면은 마이너스 3x 더하기 x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A의 2x제곱이 5가 되기 때문에 제가 얘를 제곱하면은 A의 4x제곱이 25가 되겠죠. A의 2x제곱 얘가 5이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제곱을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2x가 얼마가 되죠? 5분의 1이 5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5분의 1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5 더하기 1 25 더하기 5분의 1이고요.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분모 분자에 제가 5를 곱할게요. 5 곱하면 얼마죠? 6에다가 5 곱하면은요 30이고요. 25에다가 5 곱하면은 125 이렇게 해서 나머지 연산하는 거는 하실 수 있겠죠? 자, 이제 필수 예제 8번에 1번을 보시면은 자, 이제 문제를 봤더니 x분의 3이 나오고 y분의 4가 나오죠. 이제 x분의 3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고민을 해봤더니 8은 2의 몇 제곱이죠? 8은 2의 세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16은 2의 4제곱이 되겠네요. 그 다음 이제 x분의 3을 만들려면은 제가 얘를 어떻게 주면 되죠? x분의 1제곱을 해주시고요. 이쪽도 x분의 1제곱을 해주시면은 자변은 어떻게 됩니까? 자변은 148이 되고요. 우변은 2고 x분의 3 이렇게 되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이쪽에 y분의 1제곱 이쪽에 y분의 1제곱을 해주시면은 37이 되겠고요. 2에 y분의 4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얘는 빼기입니다. 지수에 있는 수죠? 지수가 뺄셈이 되려면은 우리 서로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나눠주면 되겠죠? ax제곱 마이너스 a의 y제곱이 이렇게 뺄셈으로 바뀌었듯이 나눠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얘랑 나눠주면 얼마죠? 4가 되겠죠? 그렇죠? 4가 되고요. 2구 x분의 3 마이너스 y분의 4가 이렇게 되겠네요. 4는 2의 제곱이죠? 결국 얘가 2입니다. 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필수의 이제 8번의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첫 번째 문제는 비슷하죠.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걸 고민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세 개의 항이 같습니다. 라고 하면은 첫 번째 우리는 얘가 어떤 K로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통 잡겠죠. 그래서 얘를 다시 써주면은 2의 X제곱이 K가 되고요. 4의 Y제곱이 K, 8의 Z제곱이 K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X분의 1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X분의 1, X분의 1, Y분의 1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Y분의 1, Z분의 1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다시 자
이쪽은 뭐가 되죠? 2가 되고 K는 X분의 1, 4가 되고요. K는 Y분의 1, 8이 되고요. K Z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두 개는 더하기 관계죠? 그럼 저는 얘랑 얘랑 어떻게 해야 되죠? 곱해야 되겠죠? 얘랑 얘랑 곱하면은 8이고요. K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빼기 관계입니다. 그러면은 얘랑 얘랑 서로 어떻게 해주면 되죠? 나누어 주면 되겠죠? 8이랑 8 나누니까 1이고요. 얘에서 얘를 나누는 거니까 K고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지수함수입니다. 지수함수가 1이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수의 영제곱은 1이 되는 거죠. 그쵸? 얘가 뭐 2가 오든 3이 오든 A가 오든 K가 오든 어떤 수의 영제곱은 1이 되기 때문에 얘는 얼마가 되면 되죠? 0이 되면 되겠죠. K의 영제곱이 1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8-2번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좀 분석을 해보시면은 첫 번째 식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식이 나와 있는데 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의 서로 연관 관계는 3이라는 수가 서로 연관성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3은 어떤 수인지 궁금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써 놓고요. 3이라는 거는 제가 여기다가 3분의 1을 하고 여기다가 3분의 1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자면은 이게 3분의 a제곱이 3입니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3이라는 수를요 제가 여기다가 대입을 할게요. 대입을 하면은 2의 3분의 a가 되겠고 거기에 뭐가 있죠? b제곱이 있죠. 그 다음에 5의 4제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랑 이랑 곱하면은요 3분의 ab가 돼서 5의 4제곱이래요. 자, 얘랑 관련되어 있는 게 이 식과 이 식과 관련되어 있는 게 뭐죠? c제곱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여기다 c제곱하고 여기다가 c제곱 하시면은 자변은 어떻게 됩니까? 2고 3분의 abc가 되고요. 5의 4c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얘는 내가 다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죠? 5의 c제곱에 4제곱 이렇게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에서 A, B, C의 곱이 60이라고 합니다. 3분의 60은 얼마가 됩니까? 20이 되고요. 얘는 얘가 4제곱 꼴이니까 이게 몇 제곱? 5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 5의 C제곱이고 4. 얘랑 같으면 되겠죠. 그리고 5의 C제곱은 2의 5제곱은 얼마죠? 32가 되기 때문에 32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필수 예제 9번. 실생활 예제모 활용 문제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활용 문제들은요, 문제에 답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시면요,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PT라는 게 하루 매출액입니다. 그 다음에 T는 T일 후, 며칠 지난 후에 매출액이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나온 게 50일 후의 하루 매출액은 신제품이 출시된 지 8일 후의 하루 매출액이 몇 배입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기준이 누굽니까? 기준이. 그래서 비교 대상은 50일 후가 있고, 그 다음에 51일과 8일이 있겠죠? 8일이 있는데, 문제의 내용을 정확히 읽어보시면은 얘가 기준이 되겠네요. 그래서 8일 후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50일 후의 매출액은 8일 후에 몇 배입니까? 라고 물어보셨네요. 항상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은 기준은 분모로 가야 됩니다. 기준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50일 후의 매출액은 이렇게 잡으면 되지 않을까? 56 곱하기 1.034에
50일 곱하기 10의 6제곱 이렇게 되고요. 8일 후의 매출액은 이렇게 되겠죠? 누가 기준이라고 했었죠? 얘가 기준이고요. 기준은 항상 어디로 간다? 뭐로 간다는 성질을 기억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나누어 버리겠습니다. 나누면은 P의 8이 되고요. P의 50이 되겠네요. 56, 10의 6제곱, 10의 6제곱 날라가고요. 지수입니다. 나눗셈이니까 우리는 1.034에서 50에서 8을 빼겠죠. 나눗셈이니까 얘는 얼마가 되죠? 42가 되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21제곱이 얼마가 된다? 2라는 답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2의 제곱이 돼서 4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기준은 분모로 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